강화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개인편.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소관부서가 어딜까요? 네, 국세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자금을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저도 한번 같이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본 자료는 2020년 10월에 강화된 내용으로 보도된 자료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규제지역은 거래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과거에는 어땠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3억 이상인 경우에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었었다라면 10월 27일 이후에는 거래 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자, 적용 대상자는 10월 27일 이후 체결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주택, 그리고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6억 이상 주택, 법인 매수의 경우에는 모든 주택,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볼 수 있고요. 분양권과 입주권의 경우에는 공급 계약 및 전매 계약도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26일까지 체결한 주택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죠? 투기과열과 조정 대상은 3억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주택이라는 거죠.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도 확대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투기과열 지구의 경우에는 거래 가격과 관계없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과거에는 투기과열 지구의 경우 9억 초과하는 주택 거래에 대해서만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라면 이제는 거래 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 대상 10월 27일 이후 체결한 투기과열 지구 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과 입주권 공급 계약 및 전매 계약도 제출 대상이 되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 대상자가 아니다. 자, 앞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은 어떻게 됐죠?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의 경우에는 거래 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다라면 증빙서류 제출 대상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투기과열 지구의 투기과열 지구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라는 거죠. 이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자와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의 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매수인이 제출해야 하며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3자 제출 대행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련 서류와 함께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방문 제출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관련 서류는 뭘까요? 자필 서명된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언제? 3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등 제출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네요.
방문 제출일 경우와 인터넷 제출일 경우, 그리고 거래 당사자, 기업 공인중개사, 대리인 제출할 때 구비 서류가 뭐가 있나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공통된 서류는 이거 같아요. 앞에 제일 위에 빨간색으로 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와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건 매수인이 작성을 해야 되고, 그 관련 증빙 서류 이 또한 매수인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의 추가적인 게 조금씩 위임장 같은 게 있는 거고요. 신고 관청에 구비 서류 플러스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제출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화면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서류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와 별도 제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 후 별도 제출 방법도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방문 제출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신고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인의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도 지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은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제출 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접속하셔서 시구별 거래신고 사이트 접속, 매수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신고 이력 조회를 통해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제출 후 전자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자금 조달 계획서 등 개정사항 주요 관련 Q&A도 같이 준비를 했네요.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근본 확대된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서류 제출 대상과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10월 27일 이후 체결한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6억 이상 주택, 법인 매수 거래 주택 이렇게 되어 있죠. 투기 과열지구 소재 거래 주택 거래는 증빙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살펴봤죠. 두 번째, 공급 계약인 경우, 분양 계약이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및 누가 제출을 해야 합니까? 직거래와 마찬가지로 실거래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공급자 측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쌍방 합의에 따라 공급자 측에서 실거래 신고 및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한 경우 공급자에게 25일 이내에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제공하여야 하나 매수인이 별도 제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쌍방 합의에 따른 건지 여부는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에 대한 실거래 신고 시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부동산 매각, 차입 등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실거래 신고 시점에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어떻게?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 기재 시 신고 시점에 예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 기재 시에는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매각, 상속 증여, 차입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의 경우 신고 시점에 부동산 매도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상속 증여, 차입 등 자금 조달이 실행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지만 부동산 매도 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속 증여, 차입 등 자금 조달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 조달 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되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향후 잔금 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는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자금 조달 계획서 등과 관련한 증빙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요. 요청하게 되면 이에 응하여야만 합니다. 네 번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규제나 처벌이 있습니까? 중요하죠. 자금 조달 계획서 또는 증빙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 4호에 따라서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뭔가를 숨기기 위한 불법 행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처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유가 있어서 못 냈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면제해 주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자금 조달 및 미제출 사유서 작성 예시를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성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국토교통부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사례를 드러났어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매수인 A는 매도인 B와 2020년 10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10억 원에 체결합니다. 계약금 1억, 중도금 3억, 이건 11월에 제출하고 잔금 6억은 12월로 예정되어 있네요. 매수인 A는 자기 자금 6억, 어떻게 돼 있죠? 예금 1억, 주식 매각 대금 1억, 아버지 증여 1억, 기존 주택 전세금 3억, 이렇게 6억이 되어 있고 이 금액과 금융 대출 및 가족 등에게 돈을 빌려 4억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자기 자금부터 볼까요?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내가 준비된 자금을 금융기관 예금액 1억, 주식 매각 대금 있었죠? 1억,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1억, 그리고 누군지 직계 존비서 관계 부라고 체크하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처분 대금 등에 전세금 3억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합계가 6억이 되죠. 자기 자금 6억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차입금 등을 살펴볼게요. 금융기관 대출 예정이죠. 3억을 쓰시고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그 밖의 대출인지 그 항목에 맞게끔 자금을 쓰시면 됩니다. 그 밑에 기존 주택 보유 여부는 미보유 체크하시고 그 밖의 차입금이 있었죠. 1억을 쓰시면 됩니다. 관계는 형으로 쓰시고 그러면 속에 4억이 되어 기존 자기자금 6억과 차입금 등 4억 해서 합계는 10억이 되겠죠. 미제출 사유서 작성 예시도 같이 볼까요? 자,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 증명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서 제출, 그래서 동그라미하고 제출 완료.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주식거래 내역서가 있었죠. 그리고 예금잔액 증명서 같이 띄어서 제출하시면 되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 증여의 경우에는 납세 증명서를 첨부하셔서 같이 제출하시면 되고요.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없죠. 부동산 처분 대금 등 뭐 있었죠? 전세금 있었죠? 그러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동그라미 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입금 항목입니다. 금융기관에서부터 대출을 할 예정이죠. 근데 아직은 없기 때문에 금융거래 확인서나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를 첨부할 수 없으니까 X로 표시하되 11월 대출 신청 예정이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임대보증금이나 회사지원금은 없으니까 해당 없음 작성하시고 뭐 있었죠? 형한테 1억 빌리기로 했었죠? 그 밖의 차입금에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X로 하시고 12월 중 차입 예정이라고 간략하게 쓰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같이 볼까요? 작성 항목별 증빙서류 제출 여부는 OX로 표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은 제출 여부 미표시 및 미제출 사유란에 해당 없음으로 작성하세요. 자금 조달 계획서에 항목별 사항을 작성은 했으나 제출 시점에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여, 매매계약, 대출 등 추후 예정인 경우 땡땡월 예정으로만 쓰시면 됩니다. 증빙자료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작성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게요. 매수인 A는 매도인 B와 2020년 10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12억에 체결하고 매수인 A는 자기자금 5억 그리고 금융대출 등 차입금으로 7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 자기자금은 뭐죠? 예금액 2억, 아버지 1억, 친형 1억 증여 그리고 현금 1억 이렇게 되어 있고 차입금은 전세보증금 5억, 배우자에게 차용 1억, 금융대출 1억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네요.
자기자금 내용 살펴볼까요? 금융기관 예금액 2억 있고 친형과 아버지로부터 1억씩 증여받았으니까 상속 증여 2억 쓰시고 직계 존비속 관계 부 그 밖의 관계 형에 체크하셔서 각각 쓰시고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이 1억 있어요. 자, 이거는 뭘로 증명해야 되죠? 뒤에 얘기하겠지만 소득금액 증명원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5억의 자금이 마련이 되고요.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 1억, 자 신용대출 1억까지 생활안정자금으로 빌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강화되죠. 이렇게 되고 임대보증금 5억, 그 밖의 차입금 1억, 누구한테 빌렸죠? 네, 배우자. 그러니까 부부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7억을 만들어 12억을 자금 조달할 계획이네요. 미제출 사유서 작성한 내용 같이 볼게요.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 잔액 증명서 체크하시고 제출 완료.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은 없었죠? 그러니까 해당 없음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여 상속. 네. 이번엔 또 납세 증명서가 아니라 증여 상속세 신고서에 동그라미 되어 있네요. 제출 완료로 쓰시고 이 항목이 체크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납세 증명서를 내시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쓴 이유는 제가 느끼기에는 뭐 납세 증명서가 됐든 증여 상속세 신고서가 됐든 어느 항목을 제출하면 된다. 크게 신경 쓰지 마라 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이 1억이 있었죠. 이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 하나를 체크하시고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처분대금 등은 없었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차입금입니다. 금융기관 대출액은 없죠. 없으니까 다 X 하시고 11월 대출 신청 예정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고 임대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동그라미 하시고 제출 완료. 회사 지원금 없으니까 해당 없음. 그 밖의 차입금 배우자 증여할 예정이거나 아니면 증여했다라면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뭐죠? 차용증이죠. 동그라미 하시고 제출 완료로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매수인 A는 이번엔 분양계약이네요. 10억의 분양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 1억, 중도금 4억, 잔금 5억. 매수인 A는 자기자금 6억과 금융대출 등 차입금으로 4억을 마련할 계획이네요. 중도금은 6회 납부하고 잔금은 입주시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같이 볼게요. 금융기관 예금액 2억 있었죠. 그리고 부동산 처분대금 4억 있어서 자기자금은 6억이 됩니다.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3억을 쓰시고 그 밖의 대출에 3억을 쓰세요. 그리고 대출 종류 중도금 집단대출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밖의 차입금 1억은 아버지로부터 빌렸기 때문에 직계 존비속 관계 부 이렇게 작성하셔서 총 차입금 4억을 만들어서 10억의 자금을 만들 계획이다 라고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미제출 사유서 볼까요? 금융기관 예금액 많이 보셔서 아시겠죠? 예금 잔액 증명서 동그라미 제출 완료. 그리고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이나 상속 증여 그 밖에 현금은 없으니까 다 해당 없음으로 작성하시고 부동산 처분 대금 등 매도 의뢰 중으로 현재까지 매매계약 미체결로 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차입금. 자, 금융기관 대출액은 11월 중도금 대출 예정이니까 11월 중도금 대출 신청 예정이라고 작성하시고 관계서류에 다 X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회사 지원금 없으니까 해당 없음. 그 밖의 차입금 이미 빌렸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에서는 차용증을 첨부해서 제출 완료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 및 그 증빙자료 제출 대상자 확대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다면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화된 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서류 발급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